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황금세대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며 중요한 금융 안전 정보를 전해드리는 황금세대 라디오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성실하게 모아오신 노후, 자금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설마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사기 조직은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 즉 문자 메시지라는 익숙한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황금세대 라디오는 동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공유한 최신 금융 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단돈 1원도 잃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켜줄 가장 중요한 금융 안전 수칙을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혹시 최근 택배 주소 오류가 났으니 확인해라.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혹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무심코 받으시진 않았습니까? 사기꾼들이 가장 노리는 표적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거나 혹은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존중심이 높은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일상적 불안감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문자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전체를 노립니다. 이 약 30분간의 정보는 단순히 사기 예방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켜줄 필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아주 상세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순간 통장이 털리는 최신 피싱 및 스미싱 수법 5가지를 실제 사례를 읽어드리면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수법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매우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먼저 택배 청첩장 위장형 스미싱입니다. 이 수법은 일상생활의 가장 흔한 상황을 악용하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도착합니다. 홍길동님, 택배 배송 주소 오류로 반송 예정입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단축 URL 클릭하여 재입력 바랍니다. 또는 경조사 시즌에는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홍길동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확인하세요. 단축 URL. 여러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택배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나 지인의 경조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단축 URL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해킹용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 악성 앱은 설치 후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사기 조직에게 전송하며 통장을 털어갑니다. 문자를 받는 즉시 삭제하고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수단이며 만약 택배나 청첩장이라면 반드시 공식 앱이나 지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 사칭형 AI 보이스피싱 및 악성 앱 유도입니다. 이 수법은 감정에 호소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박한 상황을 알립니다. 마치 자녀가 보낸 것처럼요. 엄마, 나 폰이 고장났는데 친구 폰으로 급하게 연락했어. 급전이 필요해.
계좌번호 알려줄게. 이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놀랍게도 AI로 합성된 자녀의 목소리입니다. 음성 효과 급하고 흐느끼는 듯한 AI 음성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이 계좌로 100만 원만 빨리 보내줘. 누가 이체했는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이체나 추가적인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특히 이들이 경찰 신고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할 시간을 벌고 부모님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핵심 수법입니다.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급한 문자나 전화는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혹시 너니? 라고 사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송금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 공과금 환급 위장 스미싱입니다. 이 수법은 특히 정부 지원금이나 통신, 요금 할인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분들의 돌려받는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통신요금 과혼합금 2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면 단축 URL에서 계좌 인증 후 신청하세요. 5. 통신 링크를 클릭하면 영락없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환급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은행 계좌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심지어 보안 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 조직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 정보를 손에 넣고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빼돌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공기관이나 통신사는 절대로 문자로 환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네 번째 사기 수법은 법원 검찰 사칭형 범죄 연루 피싱입니다. 이 수법은 권위적인 기관의 명칭에 크게 공포심을 느끼는 시니어분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홍길동님, 귀하는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축 URL 또는 담당 수사관 김민수 070-1234에게 연락 바랍니다. 곧이어 딱딱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수사관입니다. 귀하의 명의가 금융범죄에 도용되었으며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해 귀하의 모든 자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문자와 전화로 극도의 공포심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기 수법은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상향 위장 문자 및 앱 유도입니다. 이 수법은 돈을 불리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의 희망을 미끼로 사기를 칩니다.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홍길동님, 1%대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 가능. 단축 URL에서 신청하세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 플랫폼에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나간다면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사기 조직에게 전달하게 유도합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해도 대출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인출하라는 모든 행위는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수수료나 보증료를 이유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노후 자금의 씨앗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투자 유도형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손실 없는 안전한 코인 투자 플랫폼, 국가 공인된 금, 채굴 프로젝트, 해외 부동산 급등 정보 등을 미끼로 삼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소액의 이익을 실제로 돌려주어 여러분의 신뢰를 얻은 다음 주변 지인까지 끌어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 월 수익 10% 확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약속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화려한 사무실, 고급스러운 웹사이트, 심지어 가짜 뉴스 기사까지 만들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지만 결국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이 되면서 월 10%를 확정적으로 벌어주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달콤한 유혹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전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중요한 정보인 파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 파밍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체를 조작하는 아주 고도화된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처럼 은행 앱을 켜거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보안 강화 팝업이 뜨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OTP 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뜬다면 이는 파밍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조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내부 설정을 조작하여 실제 은행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진짜 은행 사이트와 겉모습은 똑같지만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갑니다. 파밍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공식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이나 정부 기관은 앱 내에서 개인정보를 재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심화학습 사기꾼들의 마지막 단계, 원격 제어 앱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수법과 파밍의 마지막 단계에는 항상 악성 앱 설치와 원격 제어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검찰 사칭이나 대출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은 여러분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팀뷰어나 애니데스크와 같은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앱들은 원래는 정당한 원격 업무 지원용이지만 사기꾼들이 설치를 유도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공유됩니다. 화면을 조작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과정을 사기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녹화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할 때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중간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아닌 타인이 보안이나 지원을 이유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자, 이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그들의 마지막 기술인 원격 제어 앱의 위험성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문자 수신 즉시 삭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문자를 보고 링크를 눌렀거나 심지어 돈을 송금했다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액 복구를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패, 3단계 대응 매뉴얼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복구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저희 황금세대 라디오 제작진은 여러분이 만약 사기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절차가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근거한 비상대처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112에 전화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골든타임 30분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해당 은행에 긴급 발송합니다.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범의 계좌를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가 빨리 될수록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계좌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복구 확률이 올라갑니다. 112에 전화하셔서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액을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확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경찰서가 아닌 돈을 보낸 피해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는 일시적인 동결 조치일 뿐입니다. 이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경찰 접수 번호를 제시하고 금융사기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은행은 이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해당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하여 2주간의 채권 소멸 공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 공고 기간이 끝나면 사기범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신고와 은행의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거나 복구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근거하여 지급 정지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복잡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합니다. 금감원은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 사기범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금감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최신 금융 사기 수법부터 피해 복구 매뉴얼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후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이미 모은 돈을 안전하게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진실은 황금세대 라디오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실천 계획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오늘 즉시 이 문자 받으면 즉시 삭제. 원칙을 세우고 발신자가 모호하거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무조건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오늘 즉시 스팸 전화 및 문자 차단 앱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기 전화를 자동으로 걸러내도록 설정하세요. 셋째, 이번 주 내 가족 단톡방의 급전 요구는 100% 사기 원칙을 공유하고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질문이나 암호를 정해두어 위급 상황 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넷째, 매달 1회 은행 앱에 지연 인출안심 이체 서비스 설정을 확인하고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될 때 시간 차이를 두도록 설정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출금 또는 이체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하나의 계좌라도 사기가 의심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은행의 모든 계좌까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제적 방어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오늘 황금세대 라디오를 통해 배운 5가지 사기 수법, 고수익 투자 사기, 파밍, 원격 제어 위험성, 그리고 3단계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5가지 방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금융방어 훈련 시작.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을 독려하는 든든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